6월 4일 목요일 주식시장 기록 휴장 이후 코스피 급락, 환율 1,530원 돌파. 오늘은 매수하지 않은 것이 가장 좋은 매매였다.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코스피는 8,636.41로 1.84% 하락했고 외국인은 6.7조를 팔았으며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30원을 돌파하고 연장 거래에서 1,540원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의 위험 신호가 분명히 커진 하루였습니다. 오늘 내 매매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매수할 종목이 보이지 않았고 인버스도 확실한 급락 타이밍이 아니라고 판단해 매수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하락장에서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은 좋은 방어 매매였습니다. 시황 요약. 오늘은 6월 3일 지방선거 휴장 이후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휴장 동안 쌓인 해외 리스크와 환율 부담이 한꺼번에 반영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31.5원, 0.23% 하락으로 표시됐지만 장중 1,530원을 돌파했고 연장 거래에서는 1,54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최고권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환율 부담이 커졌습니다. 환율이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외국인 수급에는 부담이 됩니다. 오늘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8,636.41, 1.84% 하락, 외국인 6.7조 매도, 기관 1.5조 매수, 개인 5조 매수, 수급 구조는 좋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6.7조를 팔았습니다. 개인이 5조를 받았습니다. 기관이 1.5조를 샀지만 외국인 매도를 막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코스피는 급락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에서 외국인 매도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 조정이 아니라 외국인 이탈과 환율 부담이 겹친 장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반등했습니다. 코스닥 1049.73, 2.31% 상승, 외국인 300억 매도, 기관 2,000억 매수, 개인 1,600억 매도.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기관이 코스닥을 샀고 낙폭과대 반등과 부양책 기대가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코스닥 추세 전환으로 바로 보면 안 됩니다. 코스닥은 최근 계속 약했고 오늘 반등도 아직은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강합니다. 1050선 회복은 긍정이지만 1070선과 1100선을 다시 회복해야 진짜 안정입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를 보면 반도체 후방주와 금융, 일부 AI 인프라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한미반도체, KB금융, 두산, SK스퀘어, LG노텍, 주성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이오테크닉스, 파두, 원익 IPS. 외국인은 대형 반도체 본체는 팔았지만 일부 반도체 장비와 후방주는 샀습니다. 특히 주성엔지니어링은 신고가를 경신하며 27% 급등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돈이 아주 선별적으로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기관 순매수는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코스닥 레버리지, 삼성 SDI, 반도체 레버리지, PSK, VM, PSK홀딩스, 리노공업, 테스. 기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받았고 반도체 후방주와 코스닥 레버리지에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매도 압력이 너무 컸습니다. 외국인 순매도는 오늘 시장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삼성전자우, 에코프로비엠, 대한광통신, 로보티즈, 알테오젠, 에코프로. 외국인은 시장의 핵심 대형주를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삼성전자우를 모두 팔았습니다. 이건 코스피가 약할 수밖에 없는 수급입니다. 기관 순매도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레버리지, 코스피 레버리지, 하이닉스 레버리지, LG전자, 에임드바이오, 서진시스템, 이오테크닉스,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관은 레버리지 상품을 줄였습니다. 코스피 레버리지와 하이닉스 레버리지를 줄였다는 것은 지수 과열 부담을 의식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신고가 종목은 시장의 방어와 순환을 보여줍니다. 미래에셋생명, 삼성화재, 신세계, 현대백화점, 주성엔지니어링, 크레오SG, C랩, 인텍플러스, 삼성물산. 오늘 신고가에는 금융주, 보험주, 유통주, 반도체 후방주, AI 소프트웨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삼성화재는 금리 인상 기대와 외국인 매수로 14% 급등했습니다. 시장 급락 속에서 보험주와 금융주가 강했던 것은 금리 상승 기대가 반영된 흐름입니다. 거래대금 상위는 여전히 시장 중심을 보여줍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코스피 레버리지, 주성엔지니어링, 성우전자, 로보스타, 원익 IPS, 대한광통신. 거래대금은 대형 반도체, AI 부품, 로봇, 반도체 장비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거래대금은 상승의 거래대금이라기보다 변동성과 차익 실현의 거래대금이었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는 리스크가 많았습니다. 첫째, 중동 리스크입니다. 미-이란 무력 충돌 재점화, 미-이란 긴장, 트럼프가 이란 미군 살해 시 유전 종료 검토. 이란 호르무즈에서 미 구축함 타격 뉴스는 미군이 허위라고 했지만 시장은 이미 불안했습니다. 중동 긴장은 유가와 환율을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둘째, 환율과 금리 리스크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30원을 돌파했고 연장 거래에서는 1,54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확률도 급등했습니다. 미국 연말 금리 인상 가능성이 41%까지 올라왔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하는 총재의 발언과 국채금리 반등 조짐도 부담이었습니다. 셋째, AI 버블 경고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AI 버블이 결국 터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I 흐름은 강하지만 이미 시장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런 경고는 단기 차익 실현의 이유가 됩니다. 넷째, 반도체 공급 과잉 우려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2026년 중반 고점을 찍고 공급 과잉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기 부담이 됐습니다. 다섯째, 그래도 살아있는 AI 인프라입니다. 엔비디아는 공장 자율관리 AI와 개방형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젠슨 황은 5일 오후 김포공항 입국 예정입니다. 젠슨 황이 한국 제조업 AI 팩토리 동맹을 모색한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즉 AI 흐름은 아직 살아있지만
오늘은 환율과 중동 리스크가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오늘 시황 요약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1.84% 하락했고 외국인이 6.7조를 팔았습니다. 환율은 1,530원을 넘어섰고 연장 거래에서는 1,54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중동 리스크, 금리 부담, AI 버블 경고, 반도체 공급 과잉 우려가 겹치며 대형주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낙폭과대 반등과 기관 매수로 2.31%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코스피 대형주의 위험 신호는 분명히 커진 하루였습니다. 내일의 시황 예측. 이제 6월 5일 금요일 국내 주식을 보겠습니다. 내일 핵심은 단순합니다. 코스피 8,600선 방어, 환율 1,530원 안정 여부, 외국인 매도 둔화 여부, 반도체 대형주 반등 여부, 코스닥 1,050선 안착, 그리고 매매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인버스도 확실한 기준이 없으면 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핵심 가설 1. 내일은 코스피 8,600선 방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코스피는 8,636.41로 마감했습니다. 8,800선에서 밀렸고 8,600선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내일 코스피가 8,600선을 지키면 일단 방어입니다. 8,700선을 회복하면 조금 안정됩니다. 하지만 8,600선을 깨고 8,500선 아래로 밀리면 조정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은 상승보다 방어입니다. 코스피 8,600선, 이 숫자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핵심 가설이 환율이 내일 시장의 진짜 핵심입니다. 오늘 환율은 장중 1,530원을 돌파했고 연장 거래에서는 1,54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환율이 1,530원 위에 있으면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내일 환율이 1,530원 아래로 내려오면 시장은 안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1,540원 안팎에서 움직이면 외국인 매도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주가보다 환율을 먼저 봐야 합니다. 핵심 가설 3.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하지 못하면 코스피는 약합니다. 오늘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모두 팔았습니다. 기관이 일부 받았지만 시장을 되돌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내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하면 코스피는 8,600선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종목이 다시 밀리면 코스피는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까지 같이 약하면 대형주 조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가설 4. 코스닥은 1,050선 안착을 봐야 합니다. 오늘 코스닥은 1,049.73으로 마감했습니다. 2.31% 상승했지만 1,050선 위에 완전히 안착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일 코스닥이 1,050선을 지키고 1,070선을 시도하면 긍정입니다. 하지만 1,050선을 다시 깨면 오늘 반등은 단기 반등일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아직 공격보다 확인입니다. 핵심 가설 5. 내일 인버스는 기준이 맞을 때만 봐야 합니다. 오늘 복귀해서 내일 오전 장이 상승하면 인버스 매수 적기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 자체는 이해됩니다. 환율이 높고 외국인 매도가 강하고 미국장이 약하면 국내장이 반등할 때 인버스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버스는 더 엄격해야 합니다. 오전 상승만 보고 인버스를 사면 안 됩니다. 조건이 필요합니다. 코스피가 8,700선 회복에 실패해야 합니다. 환율이 1,530원 위에서 내려오지 않아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해야 합니다. 외국인 매도가 계속돼야 합니다. 장중 고점 이후 저점을 깨야 합니다. 이 5가지가 맞아야 인버스를 볼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인버스에 들어가면 6월 1일 손실이 반복됩니다. 내일 시나리오 정리.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코스피 8,600선 안팎에서 등락, 환율 1,530원대 부담 지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약한 반등 또는 보합, 코스닥은 1,050선 안착 시도. 이게 가장 현실적인 흐름입니다. 강한 반등 시나리오입니다. 환율 1,530원 아래 안정, 외국인 매도 둔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등, 코스피 8,700선 회복, 코스닥 1,070선 회복. 이 경우 금요일 시장은 안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경계 시나리오입니다. 환율 1,540원대 유지, 외국인 대규모 매도 지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추가 하락, 코스피 8,600선 이탈, 코스닥 1,050선 재이탈. 이 경우 내일은 방어입니다. 하지만 인버스도 기준 없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일 체크포인트입니다. 첫째, 코스피 8,600선 방어. 둘째, 코스피 8,700선 회복 여부. 셋째, 환율 1,530원 아래 안정 여부. 넷째, 외국인 매도 규모 축소 여부. 다섯째, 삼성전자 반등 여부. 여섯째, SK하이닉스 반등 여부. 일곱째, 삼성전기와 LG전자 차익 실현 진정 여부. 여덟째, 코스닥 1,050선 안착. 아홉째, 주성엔지니어링 등 강한 후방주의 지속성. 10째, 내가 인버스를 기준 없이 매수하지 않는지. 내일 시황 예측 한 문장입니다. 6월 5일 금요일 국내 주식은 코스피 8,600선 방어와 환율 1,530원 안정 여부, 외국인 매도 둔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등 여부를 확인하는 방어 중심의 변동성 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귀 노트. 오늘 복귀 노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은 잘한 선택입니다. 어제 휴장 이후 첫 장이었고 시장은 매우 흔들렸습니다. 코스피는 급락했습니다. 환율은 1,530원을 넘었습니다. 외국인은 6.7조를 팔았습니다. 대형주는 10% 이상 급락한 종목도 보였습니다. 이런 장에서 내가 매매할 종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인버스도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처럼 급락이 나온 날에는 오히려 인버스를 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더 내려갈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급락이 이미 나온 뒤에 인버스를 사면 늦을 수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면 바로 손실입니다. 오늘 인버스를 사지 않은 것은 좋은 판단입니다. 6월 1일에 인버스로 손실을 봤습니다. 그 경험을 오늘 적용했습니다. 확실한 급락 타이밍이 아니면 인버스를 사지 않는다. 이 기준을 지킨 것입니다. 이것은 성장입니다. 다만 내일 인버스 매수에 대해서는 더 냉정해야 합니다. 내일 오전 장이 상승하면
인버스를 매수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환율이 최고점에 가깝습니다. 미국장이 하락했는데 국내장이 보합이나 상승으로 버티면 단기 반등이 과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계속된다면 다시 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버스는 시장을 맞히는 게임이 아닙니다. 인버스는 기준이 맞을 때만 짧게 대응하는 도구입니다. 내일 인버스 조건은 분명해야 합니다. 코스피가 8,700선 회복에 실패할 것, 환율이 1,530원 위에서 안정되지 못할 것,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하지 못할 것, 외국인 매도가 계속될 것, 장중 고점 이후 저점을 깰 것, 이 조건이 없으면 인버스 금지입니다. 특히 오전에 장이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인버스를 사면 안 됩니다. 오른 뒤에 꺾이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하나 중요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8,933.62가 역사적 고점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시장은 과열됐습니다. 레버리지 ETF 쏠림도 심합니다. 신용잔고도 40조 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주도한 장에서 상승 지속성에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을 미리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시장은 내가 고점이라고 생각한 뒤에도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판단보다 중요한 것은 기준선입니다. 코스피 8,600선, 8,700선, 환율 1,530원, 외국인 매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기준들이 실제로 무너질 때 방어하면 됩니다. 예측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6월은 공격적 매수보다 관찰과 인버스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방향 자체는 이해됩니다. 하지만 관찰은 좋고 인버스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버스는 방향을 맞춰도 타이밍이 틀리면 손실이 납니다. 하락장을 맞춰도 내가 들어간 시점에 반등이 나오면 손실입니다. 그래서 인버스는 확신이 아니라 신호가 필요합니다. 오늘 가장 잘한 점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락장에서는 매수하지 않는 것도 실력입니다. 인버스를 참는 것도 실력입니다. 급락주를 싸다고 사지 않는 것도 실력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모두 했습니다. 이것은 6월에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 다만 내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매매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일 꼭 매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도 확실한 자리가 없으면 쉬어야 합니다. 전업투자자는 매일 거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업투자자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2억으로도 가능한 매매를 생각한다면 더 그렇습니다. 2억을 넣는다면 오늘 같은 변동성 장에서 아무 종목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10% 오른 종목이 다음날 10% 빠질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스윙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보다 기준입니다. 오늘 복귀 한 문장입니다. 오늘은 수익을 낸 날은 아니지만 위험한 장에서 손실을 만들지 않은 날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장입니다. 인버스는 예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실제로 꺾인 것을 확인하고 짧게 대응하는 것이다. 오늘의 결론, 오늘 시장은 위험 신호가 분명했습니다. 코스피는 1.84%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은 6.7조를 팔았습니다. 환율은 1,530원을 돌파했습니다. 연장 거래에서는 1,54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등 대형주가 흔들렸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 이릅니다. 오늘 내 매매에서는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인버스도 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6월은 매수보다 관찰이 중요한 달입니다. 그리고 인버스는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도구입니다. 오늘의 문장, 인버스는 예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실제로 꺾인 것을 확인하고 짧게 대응하는 것이다. There is a time to go long, a time to go short, and a time to go fishing. 살 때가 있고 팔 때가 있고 낚시하러 가야 할 때가 있다. 제시 리버무, 오늘 복귀에 가장 맞는 말입니다. 오늘은 낚시하러 가야 할 때에 가까웠습니다. 억지로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인버스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좋은 방어였습니다.